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29쪽 가보시면 선입선출법. 우리 아까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평균법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 선입선출법 말 그대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해야 된다는 뜻. 그게 선입선출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기초재원품을 우선 완성하라. 단계 투입이 이게 착수라고 했죠. 단계 착수분을 그 다음에 한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기말재건품 모두 단기꼴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걔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강조했었는데 그걸 떠올리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평균법하고 차이점은 뭐냐? 아까 평균법은 요거 완성과 기말재원품. 자, 선입선출법은 완성은 둘을 쪼개요. 기초재원품이 완성된 거와 단기 착수 완성으로 두 개로 나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르다고요. 자, 2단계 완성법 환산량도 요소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평균법은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하나, 둘, 셋, 셋으로 되어 있다. 하나, 둘, 셋. 요게 완성품이에요. 요게 기말재건품. 완성품을 둘로 나눈다. 기초재건품이 완성된 거와 단기 착수 완성으로 나눠야 된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리입니다. 기초재건품 전기말재건품이 예를 들어 가공비로 말하자면 30%다. 그럼 여기가 1말 30%, 7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초재원품이 전년도에 30% 가공해서 올해는 나머지 70%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0% 하시면 안 돼요? 70% 해야 돼. 1 마이너스 30%. 1 마이너스 30%. 그 의미.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환산량인데 이게 작업량이잖아요. 단기 작업량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재원품 전기에 30% 작업했어요. 올해는 나머지 70%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70%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면 안 된다. 철저하게 이해하면 쉽다고요. 자꾸 막 공식 막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자기 막 머리 때리고. 저 고등학교 때 그런 놈이 있었어요. 이렇게. 걔는 뭐냐면 이겁니다. 뭐 문제 안 풀려요. 그럼 왜냐면 그때는 야간 자력수 있을 때니까 갑자기 머리 목 퍽퍽 소리가 나요. 자기 머리 때리는 거 이렇게. 옛날에도 있어요. 그 바둑 둘 때 조치훈이라고. 그분은 뭐가 안 돼요. 막 그러면 막 자기 막 실전 막 머리. 그러면 상대방이 막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나랑 막 누가 바둑 두고 하는데 또 뭐 문제 풀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장에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막 퍽퍽퍽 때리고 그러면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된 분들은 내가 여기 막 왜 잘못 외워가지고 잘못 외운 게 아니라 잘못 이해한 거죠.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여기에요. 여기. 거의 절대다수 질문이다. 이 부분만 질문해. 이 부분만. 이렇게.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선입선출법은 단기 작업량이에요. 2단계가 단기 발생 원가죠. 즉 기초재원품 안 들어간다고요. 기초재원품 원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 위아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만 알면 쉬워요. 여기 4단계부터 4단계. 4단계의 핵심은 뭐냐. 단기 발생 원가를 여기 뭐냐면 단기 작업량 여기도 제일 중요한 요게 써놓으세요. 크게. 단기 작업량이에요. 즉 기초제공품은 들어가면 안 돼요. 기초제공품 원가도 들어가면 안 되고 기초제공품에 대한 환산량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랑 비교하냐? 평균법을 꼭 비교를 해봐야 된다. 평균법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해가 돼야지만 이게 완성된 거예요. 선생님 저는 평균법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시험에 뭐 나올지도 모르고 선입에서 계속 막히는 거니까 두 개를 다 알아야지만 이거의 심오한 뜻을 알 수 있다. 됐죠? 여기 나와 있어요. 2단계에서 계산한 환산량. 이 환산량이 작업량이라고요. 근데 이 작업량이 뭐다? 단기 작업량이에요. 그래서 원가도 뭘로 해야 된다? 여기 있잖아요. 단기 발생 원가로 나누다. 단기 발생 원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가 요소별로 여기 나와 있으면 3단계 계산한 원가 요소별로 원가. 이게 바로 뭐냐면 단기 발생 원가예요. 그러니까 단기 발생 원가라는 얘기는 뭐냐? 기초재원품 원가는 안 들어간다. 단기 작업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초재건품에 대한 작업량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분자분모 같이 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4단계가 됐고요. 마지막 5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5단계는 뭐냐? 여기에요. 자, 완성품 원가는 무조건 기초재건품 원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단기 발생 원가를 어떻게 낸다? 완성과 기말 좀 나눈다. 그래서 요 문장 자체가 우리 요 그림. 아까 이렇게 했었어요. WIP라고 하면 여기 기초재건품 원가 있죠? 여기 단기 발생 원가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초재건 무조건 완성품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단기 발생 원가의 일부가 완성, 일부가 미완성이죠? 그러니까 기말재건 무조건
단기 발생 원가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완성품 원가는 뭐예요? 기초지원품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단기 발생 원가 일부가 완성하고 일부가 미완성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더해준다고 흰색을. 근데 평균법 할 땐 더하면 안 돼. 왜? 평균법은 뭐냐? 파란색 평균법은 총 원가를 완성과 기말점 나눴어요. 근데 기초를 더하면 중복 계산이죠. 이 그림을 잘 생각해보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래서 대충 막 숫자나 이런 걸 막 외워가지고 식 같은 거 막 풀이 막 외워가지고 하면 조금만 바꾸면 답을 못해요. 무조건. 요거.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 알아두자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막 구구단 예를 들면서 처음에 이해를 못해도 그러니까 이해 못해. 이런 분이 이해 못하니까 여기 안 해요. 제껴. 이러지 말고 일단은 방식을 기억한 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다니면서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요 깨우침이 와요. 이렇게 벤젠인가 있습니다. 우리 원자 해가지고 화학식 같은 거 할 때 이게 벤젠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구조식을 막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다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이게 그려진 거예요. 꿈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뭐 그런 일화가 있으니까 어떤 거를 제일 처음에 이제 뭐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이게 뭐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쉽지만 처음에 막 길을 개선하는 거 우리 막 등산 같은 거 있죠. 뭐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렇게 뭐 K2니 뭐니 이렇게 할 때 루트를 막 개선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그걸 개선한 사람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가면 그 길로 가면 된다 알아요. 하지만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개척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일화를 보면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거 이렇게. 그럼 어느 날 이제 뭐예요? 그게 몰입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 뭐 하다 보면 막 꿈속에서도 막 문제 풀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고민을 좀 해두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빠르게 이제 한번 요걸 한번 해보자. 우리 아까 했던 그 예제 그대로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해줘야 돼. 선의손치법을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숫자를 보면 아까랑 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 이렇게. 그래서 차이 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우리 평균법이지 걔는 똑같은 거예요. 걔는 똑같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뭐만 보면 되냐? 여기 보세요. 일단 물량 파악할 때 완성 6만 개, 기말 2만 개란 말. 근데 여기 보세요. 6만 개를 쪼개야 돼요. 빨간색 쪼개보겠습니다. 기초제품품 10,000개하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얼마예요? 5만 개죠. 무슨 말이냐면 기초제품품 그대로 완성되고요. 7만 개 중에 5만 개는 완성, 2만 개는 미완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2만 개는 미완성. 그러니까 결국 기말 제공품은 다 단기 투입, 단기 착수. 이 투입이란 말이 착수라고 착수. 단기 착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단계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2단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WIP가 돼 있으면 기초진 10,000개에다가 7만 개. 10,000개가 그대로 완성. 7만 개 중에 5만 개 완성, 2만 개 미완성.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10,000개가 뭐냐면 완성도가 몇 프로냐? 이게 50%라고요. 그럼 아까 평균법 할 때는 기초제품품 완성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선입은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생략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50%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100%가 생략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를 기초 투입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1x라고 쓰면 정신 나간 사람이다. x가 하나예요. 그냥 x예요. 2x, 3x, x가 3개, x가 2개, x가 하나. x 하는데 이거 1x 쓰면 이상하잖아. 기초 투입했다고요. 그럼 완성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뭐냐면 재료를 갖다가 다 넣었다 이런 뜻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뭐예요? 1을 생략한다고요. 다 넣었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자, 기초제공품이에요. 기초제공품. 그 기초제공품은 전년도에 어떻게 되냐? 재료를 시작과 동시에 다 넣고 그 다음에 가공을 50%나 멈췄어요. 그럼 올해는 뭐예요? 재료를 넣지 말라고요. 가공을 나머지 50%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써는 게 이거라고요. 10,000개에다가 1-50%라고요. 그 얘기는 여기도 뭐냐? 10,000개에다가 1-100%라고요. 전년도에 재료를 100% 다 넣었다고 기초제공품은 올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0이에요. 0. 자꾸 저한테 선생님 저 여기가 10,000개, 5,000개 같습니다. 이거 오타 아니고 여기 10,000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작업량 있잖아요. 이 작업량이 뭐냐? 이게 단기 작업량이에요.
완성품 환산량이 작업량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개, 5,000개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여기가 영원한 숙제예요. 근데 저는 종합원가에서 여기 막히면 대부분 다 여기서 막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 저기 10,000개, 5,000개는 뭐예요?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모두가 힘들어요. 모두가 뭐냐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면 마라톤 35km. 35km가 제일 힘들다. 그러니까 요 지점이야. 그러니까 30km 넘으면 35km 그 지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이 제일 힘들다. 왜? 그걸 통과하고 나면 남은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든 뭐하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갈 때까지가 너무 힘들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대부분 다 여기서 종합원가 때려친다. 여기 5만 개 하고요. 여긴 쉬워요. 2만 개, 여기 25%예요. 기말점 완성 25%. 그러니까 제 25%라는 얘기는 여기 앞에 뭐가 생략돼? 100%가 생략돼 있다고요. 재료는 100% 다 넣고 가공을 25%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2만 개. 여기 5,000개가 된다. 완성 환산량이 몇 개? 여기 7만, 6만이 된다. 재료비는 7만, 가공비는 6만. 그 다음에 3단계가 원가 핵심 여기 단기 발생 원가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기초제공품 원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작업량은 단기 작업량이에요. 기초제공품에 대한 작업량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35만, 12만은 뭐냐? 우리 문제로 말하자면 여기 보세요. 야, 우리가 이따 3단계 할 때 얘로 하라고요. 얘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아까 우리 평균법 할 때는 뭐예요? 얘하고 얘를 더해서 6에 44만이었다고요. 두 개에서 여기 14만이었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 문제를 보면서 이거를 여기 선입선출법이니까 얘는 안 하고 얘는 그대로 완성법을 할 거고 단기 발생 원가를 가지고 안 분할하겠구나. 이걸 생각해야죠. 이렇게. 처음엔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 보고 좀 따라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강좌는 한 번에 안 된다니까요. 두 번, 세 번, 어떤 거 한 10번을 볼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보지 말고 좀 텀을 좀 두고 이렇게 한 번씩 보라고 이렇게.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거 보시고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3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원가가 핵심은 단기 발생 원가. 그게 뭐예요? 기초제공품 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4단계는 뭐냐? 3단계, 2단계 나누죠? 여기가 뭐다? 단기 발생 원가. 이게 뭐예요? 단기 작업량이에요. 뭐가 안 들어가요? 기초제공품 원가. 기초제공품에 대한 작업량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거. 가공비는 여기 12만 원을 6만 개로 나누죠? 그럼 제가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평균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초제품 재료비가 9만 있잖아요. 그리고 기초제공품에 대한 환산량이 있어요. 평균법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평균법은 여기가 2만 개가 여기가 쉽게 말하면 10,000개가 더 들어가요. 여기 5,000개가 더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평균법 하면 여기가 8만 개예요. 여긴 6만 5천 개라고요. 그러니까 10,000개가 더 들어가죠. 그게 작업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시험 문제입니다. 선입선출법 평균법의 차이가 뭐냐? 기초제공법은 뭐라고요? 10,000개, 5,000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냐면 이게 문제를 똑같이 주고 선입선출법 평균법 완성 환산량 차이가 몇 개냐 이렇게 하면 바보 같다면서 그렇지만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평균법으로 환산량을 구해요. 선입선출법 환산량을 구해요.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평균법 하면 8만 개, 얘 6만 5천 개니까 얘는 7만 개, 6만 개니까 10,000개, 5천 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를 봐보세요. 자, 기초제공품 전기말 제공품이에요. 그럼 전년도에 어떻게 해요? 재료 100% 다 넣고 가공 50% 했죠? 10,000개, 5,000개. 10,000개, 5,000개죠. 둘의 차이가 10,000개. 5,000개잖아요. 보자마자 10,000개, 5,000개가 나와야지. 바보같이 선입선출법으로 다 해보고 평균법 해가지고 양쪽을 비교한다? 그러면 안 되지. 본질을 모르니까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요겁니다. 요거. 환산량 단위다 원가인데 평균법이라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재료비 9만이 더 들어간다고요. 환산량 10,000개가 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44만을 8만 개로 나누죠. 그럼 5.5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평균법이 아까 우리 한번 봐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 단기 발생 원가, 단기 작업량. 전기 발생 원가, 전기 작업량이죠.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제품 분명히 전년도에 작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올해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작업량에도 넣고 원가도 넣어야 돼요. 올해 다시 작업하니까 원가가 다시 발생하는 걸 봐야죠. 그게 바로 뭐다? 평균법. 그게 제가 계속 막 석가탑 이야기하는 게 심플해 보이지만 왜냐면 평균법이 선입보다 월등히 더 계산이 심플하다고요. 하지만 거기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내포가 돼 있다. 막 생략이 막 돼 있는 거 이렇게 함축이 돼 있다고요. 그거를 딱 깨우치면은 그다음부터 봐보세요. 이제 주변에 막 같이 막 공부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그럼 아직 모르는 걸 뭐야? 아, 이 친구 이걸 좀 더 배워야 돼 이렇게. 그죠? 자, 아무튼 그거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공비에 대해서도 단기 발생 원가, 단기 작업량이에요. 그럼 평균법이었다면 뭐예요? 여기다 기초제공품에 대한 작업량 5,000개를 더 넣어야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여기 기초제공품에 대한 그 가공비 환산량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원가는 10,000원이고 여기다 5,000개 더 넣고 발생 원가 10,000원일 거야 아마 이렇게 기초제공품 원가 이걸 더 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발생 원가, 단기 작업량. 그다음에 전기 발생 원가, 전기 작업량 있죠? 요거를 더해야 된다.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하여튼 계속 포인트를 얘기하잖아요. 포인트.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착역으로 와서 종착역. 그래서 종착역을 하는데 이 종착역이 또 중요해요. 자, 뭐냐면 인간마다 풀이하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까만색으로 좀 표시해 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뭐냐면 환산량 당해원가가 여기 5하고 2예요. 5, 2. 그럼 이렇게 여기 보세요. 5만 개 곱하기 2. 죄송해요. 5만 개 곱하기 5. 5만 5천 개 곱하기 2. 여기다가 기초제공품가 10만을 더해요. 근데 걔를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기초제공품가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초제공 환산량 이렇게. 그래서 걔는 뭐냐 5천 개 곱하기 2. 단기 투입, 단기 완성된 거 5만 곱하기 5, 5만 곱하기 2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요거 제가 빨간색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5만 곱하기 5 더하기 5만 5천 곱하기 2라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있는 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5만 곱하기 5 그 다음에 뒤를 나눠요. 5천 곱하기 2하고 여기 나와 있는 5만 곱하기 2로 나눴다고요. 그게 얘라고요. 여기 5천 곱하기 2하고 그 다음에 여기 5만 곱하기 5, 5만 곱하기 2 나눴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인간도 있고 그냥 이렇게 5만 곱하기 5하고 5만 5천 곱하기 2로 나누라고요. 뭐든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푼다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근데 그냥 이걸 나눠서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게 푸시면 된다. 그러면 기말제공품은 어떻게 되냐? 2만 곱하기 5, 5천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번을 누락하면 안 돼요. 기초제공품가를 누락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WRP가 됐으면 기초제공품 원가가 10만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단기 발생 원가가 이렇게 파란색 해보겠습니다. 여기 35만하고 12만이 있어요. 그러면 완성품에 그대로 10만이 대체가 되고요. 단기 발생 원가 요것 중에 일부가 완성, 일부가 기말제품품 간단 말이에요. 완성 원가 이거예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기초제품을 더해주라고요. 근데 우리 평균법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평균법은 이 전체 원가를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제품을 더하면 중복계산, 더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했던 것처럼 선의선취법 있죠? 우리 선의선취법 여기 할 때 기초제품 원가를 더한다면 완성품 원가 할 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요 기억이 있다 보니까 평균법 할 때 갑자기 선생님 제가 어렴풋한 기억에 기초제품 원가를 완성품에 더했던 기억 그건 뭐예요? 그건 선입이고 우리 지금 평균법 풀 때 평균법 그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아까도 했었어요. 완성품 원가하고 기말제 원가를 더하면 57만이죠? 이 57만이 총원가예요. 총원가. 여기 있잖아요. 얘랑 일치한다. 차변과 대변 일치한다. 그러니까 그걸 빠르게 써보면 여러분 여기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 이게 57만이라고요. 여기도 더하면 57만이라고요. 이게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발생 원가를 쪼갠다. 발생 원가를 안 보내준다. 발생 원가를 안 보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